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서로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만약에 트레이더 딱 한 명이 우리 돈으로 무려 7조 원을 날렸다면 이거 믿어지세요? 네? 7조 원이요? 와.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손실을 낼 수가 있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진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실제 교재에 실린 내용인데요. 2008년에 있었던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 사건, 바로 그 실화입니다. 제롬 커비엘이라는 트레이더, 딱 한 명이 벌인 일이었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이 금융사고의 전말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손실액이 무려 49억 유로.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7조 원이 훌쩍 넘는, 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건 뭐 거대한 은행 하나가 그냥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었던 그런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아니,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우리가 보통 아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손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뭘 가지고 거래를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가 사용했던 무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파생 상품입니다. 자, 그럼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게 대체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적인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생 상품은요, 기초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자산이라는 게 바로 주식, 채권, 환율 같은 것들이고요. 솔직히 정의만 딱 들으니까 확 와닿지는 않네요.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비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주식은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하면 그 회사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생상품은 그게 아니에요. 자산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의 미래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일종의 계약인 겁니다. 바로 이 계약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 특징 때문에 파생상품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위험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험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만드는 무서운 도박이 되기도 하는 거죠. 파생상품의 이 두 얼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해칭과 투기입니다. 자, 해칭은 뭐냐?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같은 방어적인 목적이에요. 반면에 투기는 위험을 그냥 감수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공격적인 투자, 그러니까 도박에 가까운 거죠. 아하, 그럼 그 제롬 커비엘이라는 사람은 해칭을 한 건가요? 투기를 한 건가요? 보험이었어요? 도박이었어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답은 이 인용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 그의 거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투기, 바로 도박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커비엘은 은행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파생상품을 쓴 게 아니었어요. 그냥 회사 몰래 허가도 받지 않고 앞으로 시장이 오를 거라는 쪽에다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건 거죠. 이건 그냥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이 끔찍했던 사건은 금융시장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할까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 교재에서도 이 사건을 요약하면서 교훈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파생상품 자체가 악마는 아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할 때, 그땐 정말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자산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금융도구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둘째, 그 도구는 위험을 막는 착한 해칭으로도 아니면 대박을 노리는 위험한 투기로도 쓸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셋째, 그래서 이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레버리지. 작은 가격 움직임만으로도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50달러를 벌거나 50달러를 잃을 수 있는 선물 계약이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베팅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위험과 수익, 그 사이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